가지고 오늘 논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업의 현업들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영업부서든 뭐 인사부서든 마케팅부서든 아니면 운영부서든 의사결정의 구조를 보면 기업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 뭐 보통 이런 플로우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시보드가 됐건 아니면 엑셀 보고가 됐건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걸 뭐 이제 KPI라고 통상 하지 않습니까? 그 지표가 만족스럽게 잘 올라가는 경우에도 더 잘하고 싶으니까 왜 지난달 대비 지난 분기 대비 왜 지표가 좋아졌는지 이유를 찾으라고 이제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겠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주요 지표의 등락을 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질문을 하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보통적인 그 현업들이나 데이터를 다루는 현업이든 아니면 내부의 분석가든 전략부서에서 분석이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사실 어려운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결국에 현업들이 그 우리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그 답변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고 그러니까 아무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궁금한 질문과 관련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부분인데 요 얘기만 잠깐 더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재미로 붙여놓은 짤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것이 데이터의 어떤 성숙도, 머추리티가 굉장히 높은 조직일지라도 그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잘 차려진 뷔페처럼 바로바로 소비할 수 있는 조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를 하나 요청하면 그게 이제 그 DB에 접근 권한이 있는 분이 또는 그 ERP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분이 데이터를 추출해주고 당연히 이제 거기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또 요청하고 이런 수동적인 반복 사이클이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모던 데이터 스택이 있으면 좋은 것은 없으면 없다고 해서 분석 프로세스를 못하는 건 아닌데 있다면 이쪽 데이터 마트라고 부르든 아니면 뭐 이걸 데이터 그냥 퉁쳐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르든 데이터 저장소라고 부르든 질문과 관련된 좀 데이터셋을 미리 좀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통상적으로 이제 와이드 데이터셋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아니고 그 기업 내에서 IT가 그 불필요한 이유로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접근 권한을 막는 게 아니라면 데이터는 사실은 DB에 다 있는데 문제는 그 전통적인 DB라는 것은 테이블 단위로 그 데이터들이 다 파편화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스키마, 그 관계 같은 걸 모르면 그래서 또 SQL이라는 데이터에 있는 DB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언어를 모르면 그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와이드 테이블이라는 것은 그냥 DB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도 바로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과 기술 기반이 있다면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문제는 다 풀리진 않지만 좀 많이 해결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자체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게 솔루션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노력이 들어가는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은 해드리지만 이제 오늘은 스코프는 이게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 데이터 리터러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툴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저희 툴은 그 대시보드나 BI 툴을 대체하는 툴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대시보드가 죽었다, 그러니까 대시보드 is dead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는 않고요. 대시보드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데 결국 대시보드의 역할은
그 굵직한 지표들의 어떤 현황, 그래서 우리 조직의 어떤 지표 측면에서의 건강성,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고,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툴 같은 그 데이터 애널리틱 툴 또는 오그멘티드 애널리틱 툴은 그냥 왓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래서 지표가 변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내고, 그래서 그 좋은 차이라면 그걸 유지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why와 how에 대한 답을 찾는, 통상적으로 이제 EDA라고 하는 그 작업을 지원하는 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업들이 큰 기업, 뭐 중견기업 할 거 없이, 또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 그래서 뭐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또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그 뭐 내부 교육기관, 외부 교육기관에 많이 있고 사람들이 활발히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이게 사람들이 그 어떤 데이터 통계를 배우고 또 이제 자기가 R, 파이썬 같은 걸 배운다고 해서 이 데이터 리터러시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어떤 조직에서 데이터가 적재적소로 잘 흐르고 거기서 가치를 찾는 일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우리 조직의 문제, 우리 조직의 문화적인 문제, 또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소양, 역량의 문제로 풀면, 이건 사실은 모든 문제를 사람한테 환원하는 거라 뾰족한 답이 없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시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데이터와 관련된 현업의 툴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이썬 R 같은 툴이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툴을 다루려야 되는 일이 한 달에 한 번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띄우고 가물가물한 그 문법들을 다시 되새기거나, 아니면 뭐 구글을 찾고, 그 과정이 사실은 잘 워킹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나와 있는 태블로라든지 그 어떤 그 인터랙티브하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툴이라는 것도,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수동 분석이에요. 그 얘기는 나한테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지 않는 한, 사실은 어, 기존의 어떤 패턴들이 차트 형태로 예쁘게 나올지언정,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통찰,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얻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은 오그멘티드 애널리틱인데, 오그멘티드 애널리틱이 저희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 가트너에서 이제 한 3년 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브라우저를 띄워놓은 게 있는데 없어졌네요. 잠시만요. 네. 혹시 혜수 씨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하면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두 화면을 써서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서. 네네. 이 사이트는 제가 아까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모던 데이터 스택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여기 나와 있는 무슨 BI라든지 이런 BI 툴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파워 BI, 루커 이런 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떤 기술적인 어떤 카테고리가 있고, 그 중에 한 장르가, 그러니까 그 장르 중에서 현업 쪽에 붙어 있는 툴이라고 하면 결국엔 BI하고 애널리틱일 텐데, 오그멘티드 애널리틱이 이제는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서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깐만 읽어볼게요. 뭐 영어로 써 있지만 그냥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그멘티드 애널리틱은 데이터 분석 방법론인데, 어떤 거냐면 기계학습이라든지 어떤 자연어 처리라든지 그러한 어떤 알고리즘을 10분 활용해서 분석의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동적인 분석이 자동화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급 분석의 자동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기존의 데이터 분석가가 하던 일이 어느 정도 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AI의 뭐 결합이다 하는 것은 좀 과장일 것 같고, 그래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보는 최종 결과물은 BI 툴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BI 툴로 좋은 차트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툴이 직접 해준다는 측면에서 좀 증강형 분석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valuable insight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지만 그래도 쓸모 있고 실용적인 패턴을 찾는 일이 좀 자동화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제품들이 다 오그멘티드 애널리틱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뭐 심지어 태블로라는 알고 계시는 제품도 그 외부 제품, 서드파티 제품을 애드온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그 자연한 형태로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트 해석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기존에 있는 애널리틱 제품들이 진화를 해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제품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오그멘티드 애널리틱을 표방한 제품은 시장에는 이제 더틀스팟이라는 제품과 이제 하트 카운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지금 주로 이제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가 올 초부터 이제 국내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 그래서 어떤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 팀을 이렇게 막 화려하게 꾸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조직들한테 좀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제품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그 말로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바로 데이터 시연을 하겠습니다. 그 보여드린 데이터는 오늘은 이 좀 심플한 데이터로 그 EDA와 저희 제품이 패턴을 자동으로 찾는 과정을 할 텐데 그냥 엑셀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그 어떤 그러니까 이 레코드 각각의 레코드의 어떤 그 주체 또는 키라는 것은 그 보험금을 청구한 그 개개인이 될 거고 그 보험금을 청구한 그 사람의 나이 그러니까 청구인의 나이, 성별 그리고 BMI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어떤 신체의 비만도를 나타내는 그 지수인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 뭐 실제 데이터라고는 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환자들한테 또는 그 보험 팔러시 오너한테 그 만보계 같은 어떤 또는 이제 뭐 삐삐 같은 그런 도구를 나눠줬나 봐요. 그래서 활동량 같은 것들이 측정이 됐었었고 그리고 데모그래픽 데이터로 그 자녀 흡연 여부, 사는 곳,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뭐 저희가 최적화해야 되는 변수일 것 같은데 의료 청구 비용, 그리고 인슈런스 클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 6개월 이내에 보험 청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EDA를 할 텐데 EDA의 목표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디컬 코스트, 의료비용 청구 금액을 최적화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이상적인 고객 프로파일은 무엇인지. 근데 뭐 보험 상품이라는 것이 그 누구한테 차별적으로 팔고 안 팔 수 있는 상품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상품의 유스 케이스는 그 이제 보험 상품을 마케팅할 때 그래도 특정 그 타겟팅하는 용도로 쓰였던 케이스 정도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저희 제품에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 아까 그 제가 채팅을 그 짧게 봤는데 무료 체험 신청은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하트카운트에 들어오셔서 여기 뭐 무료 체험 신청하셔도 되고 이쪽에 무료 체험 신청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신규 캠페인을 만들어 볼게요. 요거일 것 같은데. 제가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뭐 파일 사이즈가 원체 작아서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준비 과정이 휙 끝났고요.
뭐 각각의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뭐 프로파일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어, 뭐 이 데이터가 뭐 원체 깨끗해서 보통은 저희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기능은 아주 기능이 많진 않아요. 그냥 다만 그 품질의 오류가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자동으로 보정해주고 뭐 그 정도 기능이 있고 아직까지는 여기서 뭐 피봇 기능이라든지 뭐 칼럼을 스플릿 한다든지 여러 데이터셋을 조인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아쉽게도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품적으로 그 기능을 좀 개발을 미뤄놨던 것은 엑셀로도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 굳이 그걸 저희가 저희 제품에 포함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KPI를 설정을 여기서 할 거예요. KPI라는 것은 아무리 증강형 분석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변수가 뭔지는 알려줘야지 이제 분석을 자동화할 텐데 그 과정, 그러니까 하드 카운트라는 툴한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변수는 이거야, 그걸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메디컬 코스트를 KPI로 설정했고 이건 뭐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 청구한 비율, 그러니까 그 전체 그 팔러시 오너 보험 가입자 중에서 그 최근 6개월 동안 또는 3개월 동안 그 보험 금액을 청구한 사람 비율 정도를 제가 KPI로 등록을 하고 바로 그 캠페인을 생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제품을 보면 이제 좌측에 이제 메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건 그 새로운 캠페인을 등록한다든지 과거에 있는 캠페인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기존 캠페인에서 KPI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기능이고 이쪽은 조금 알고리즘 중심의 분석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마트 플러스라는 화면인데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분, 15분 정도 동안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제 저희 수동 분석을 할 거예요. 이 시각화 기능으로 수동 분석을 할 것이고 어, 그 분석가가 이 도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리한 어떤 이해가 있다면 그리고 수동 분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수동 분석에 나왔던 결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찾아준 분석 결과를 좀 대비하면서 뭐 좀 그 자동 분석의 어떤 혜택, 가치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그 아주 기능이 작동하는 그 근저에 있는 기술까지는 설명은 못 드리지만 어떨 때 어떤 기능을 쓰면 좋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화에서는 일단 스마트 플롯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세션에 참가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시각화 도구를 처음 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각화 도구도 통상적인 이제 데이터 시각화의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Y축에다 한번 메디컬 코스트를 놔볼게요. 그리고 X축에다가 나이를 놔볼게요. 뭐 그러면 그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 메디컬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이 뭐 보이고 아니면 이번에는 한번 BMI를 해볼까요? BMI 역시도 아까 에이지보다는 좀 낮지만 좀 그래도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번에는 숫자의 스텝스 퍼 데이 그러니까 하루의 활동량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랬더니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얘는 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측정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원래는 연속된 값이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어떤 특정 그 레인지에 숫자가 다 몰려 있네요. 지금은 이 변수의 개수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건건히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변수가 많다고 하면 이 스몰 멀티플즈 화면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변수와 나머지 모든 변수 간의 관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steps per day와 그 0.3 정도의 마이너스 0.3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이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BMI, children. 이 하나의 변수와 나머지 모든 변수 간의 관계를 한눈에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관계가 없다는 걸 아는 것도 사실은 인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자녀 수는 그렇게 아주 큰 관계는 없다 정도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겠고, 뭐 흡연 여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스마트 플러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BMI 관계를 묻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플러스는 뭐 저희 그 알고리즘적인 분석도 좋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스마트 플롯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가장 파워풀한 이 시각화 도구예요. 그래서 이 화면 안에서 안 되는 게 없는데 한번 뭐 몇 가지 보여드려 볼게요. 보통 시각화라고 하면 그 시각화의 문법을 따른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2차원의 평면에서 그 Y축과 X축에 두 개의 변수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놓을 수 있는 게 X축을 한 번 더 쪼개서 변수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통해서 관점을 추가한다든지, 그리고 이 부분은 효과적이지 않지만 어떤 그 도형의 크기로 또 새로운 관점을 추가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여기다가 나이라는 변수를 한 번 더 추가해 볼게요. 색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원시 데이터에는 그 에이지가 숫자로 그냥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변수 가공을 해서 그 에이지를 비닝하고 퍼센타일을 나눠요. 그러니까 비닝이라는 것은 이 연령대를 우리가 이제 18에서 23 구간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퍼센타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퍼센타일처럼 나의 기준으로 뭐 하위 20%, 상위 20% 그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각각의 나이에 따라 그 하위 그룹에 따라 그 BMI와 메디컬 코스트의 관계가 어떤지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냥 재미로 제가 여기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해보면 18에서 23세일 때, 23에서 28일 때 보시면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패턴이 보이죠. 그 얘기는 의료 비용 자체도 올라갔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후다닥 지나가서 그 패턴을 인지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슬로우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의료 비용은 그냥 꾸준하게 읽어가는데 그 뭐 BMI 수준에서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막 높아지는 거는 이 차트로는 잘 보이지는 않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재미적인 방법으로 그냥 제가 해본 것이고,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 관련 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스캐터 플랫 형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캐터 플랫으로 개별 레코드 수준에서 보는 것은 분석가가 그냥 단순한 평균을 비교하기 전에 개별 레코드 수준에서의 분포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BMI와 아니 이쪽을 X축을 에이지라고 놓고요. 에이지 빈이라고 놓고 이 각각의 X축을 BMI로 한번 쪼개 볼게요. 네. 네. 보시면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Y축은 의료 비용이고 그 각각의 X축은 연령대로 쪼개져 있는데, 이 각각의 연령대 그룹 내에서 그 BMI 퍼센타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신체 비만 지수를 퍼센타일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색깔이 짙어질수록 BMI가 높은데, 연령대가 유사하다면 그 BMI가 높을수록 의료 비용이 높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죠. 그죠? 그 뭐 X축을 BMI 퍼센타일로 놓고 Y축을 에이지로 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효과적인 시각화인지는 좀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정도가 있고, 아마 이 데이터는 뭐 시계열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시계열 시각화를 보여드리기는 어렵겠고, 수동 분석은 제가 이 정도로 하겠고,
이쪽에 보면 이제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 대시보드로 한번 가볼게요. 대시보드는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KPI로 만들어 놓은 두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의료비용 평균, 그리고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레코드 중에 최근 몇 개월 동안 그 의료비용 청구를 한 사람의 비율이 있고, 그냥 통상적인 대시보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드릴다운 하는 기능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어떤 쪽이 의료비용이 높았냐, 그런 것들, 또 지역별, 성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이건 새로울 건 없고, 근데 지금 보셨겠지만 뭡니까? 이렇게 KPI를 쪼개는 그 경우의 수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변수가 한 KPI 말고 10개라고 할지라도 거의 한 19과 10의 100의 그 조합이니까 한 50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게 아니라 변수가 개수가 20개라면 20, 20, 400, 200개.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경우의 수로 그 KPI를 쪼개본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디스커버리라는 것은 그 일을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다 해놨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패턴이 다 의미가 있지는 않겠지만 여기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인슈런스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 흡연 여부가 yes이고, 그죠? 흡연 여부가 yes이고, 아이가 0명에서 1명 사이일 때 100%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조건이 맥시마이즈 되는 조건들을 자동으로 찾아줘요. 요번에 메디컬 코스트 관점에서 보면 흡연 여부가 yes이고, BMI가 45에서 49 정도인 경우에 의료 비용의 평균은 13,000원 정도였는데 얘는 39,000원이나 더 높았다.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높게 나왔죠, 그죠? 그 이게 이제 대시보드에 있는 어떤 좀 오그멘티드 기능 중에 하나이고, 여기서 그냥 그 조건을 가지고 드릴다운 화면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아까 이제 흡연 여부와 BMI 신체 지수를 숫자를 비닝한 범주형 변수로 메디컬 코스트를 이제 드릴다운 한 것이고, 이제 저희 드릴다운 하면은 지금 왼쪽 메뉴에 보시면 이제 드릴다운에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엑셀에 이제 피봇 같은 것들을 그냥 무한히 빠르게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성별을 한 번 더 넣어서 드릴다운 할 수 있겠고,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쪼개지고, 성별이 아니라 거기다가 지역까지 넣어볼까요? 지역으로 쪼개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흡연 여부가 yes이고, BMI가 어느 수준이고, 여자이고,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고, 이렇게 약간 하이어라키컬한 것들은 보통 트리맵 형태로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트리맵 형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흡연 여부가 yes인 경우 메디컬 코스트가 높았고, yes가인 쪽을 다시 한번 보면 BMI가 아까 45에서 49일 때가 높았고, 거기서 또 들어가 보면 여자아이가 좀 더 높았고, 이런 식으로 드릴다운 트림의 형태로 보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이 레코드가 엄청 많이 쪼개다 보니까 조건 수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한 180개가 넘을 것 같은데, 이 화면을 보면 극단을 비교해줘요. 그래서 전체 평균 대비 평균보다 굉장히 높았던 조건, 낮았던 조건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린 스마트 디스커버리 기능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가 대시보드 드릴다운 했고요. 요인 분석 한번 가볼게요. 요인 분석은 이쪽 메뉴로 갈게요. 그냥 메뉴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메디컬 코스트에 대한 요인 분석인데 변수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통계치, R 스퀘어 같은 설명력, 그리고 P-밸류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통계적으로
P-밸류가 낮다는 것은 지금 보는 패턴이 우연은 아니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P-밸류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것만 보여드리고 있고, R-스퀘어라는 것은 이 의료비가 그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결국 궁금한 거는 이 의료비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그것일 텐데, R-스퀘어가 0.6이라는 얘기는 흡연 여부만 가지고 의료비 차이의 60%를 설명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연 여부에 따라서 보시면 yes일 때, no일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죠, 그죠? 뭐 그냥 평균으로 비교하든 이렇게 분포를 보든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만보량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여기서 그 오늘 통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왔으니까 그 스텝스 퍼 데이 빈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비선형적이죠. 비선형적이라는 얘기는 일정 3,000번 걸은 사람보다는 3,700번 걸은 사람이 살짝 높았다가 다시 떨어지는 패턴이 보여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데이터에는 숫자만 들어 있었어요. 그죠? 숫자만 들어 있었었고, 그 제가 여기서 파생 변수를 빼고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R 스퀘어가 0.1이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뭐 대단한 차이는 아니지만 0.93 정도가 나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그 뒷단에서 회귀 분석이 돕니다. 그 뭐 회귀 분석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회귀 분석은 정말 훌륭한 알고리즘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식 수준과 딱 들어맞는 수준의 어떤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는 것이고, 선형 표기 분석은 숫자와 숫자의 관계를 볼 때 그 직선적인 관계밖에 못 봐요. 근데 직선적인 관계로 봤을 때는 0.93 정도가 있었는데, 얘를 그 파생 변수 형태로 보게 되면 뭘 찾게 되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비선형적인 관계까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 스퀘어드가 높아졌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어떤 활동량에 따라 그 의료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스텝스 퍼 데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형적인 관계도 어느 정도 강했기 때문에 그 지금 R 스퀘어 값이 빈으로 봤을 때나 숫자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다루는 데이터 중에는 이렇게 포물선, 그러니까 일정 지점까지는 어떤 KPI가 올라가다가 그 이상부터는 꼬꾸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변수인 경우에는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면 그 관계를 못 찾아요. 왜냐하면 회귀 분석은 그 선형적 관계만 찾으니까. 그래서 변수 가공을 같이 해주면 이런 비선형적 관계, 특히 우리가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도 있는 관계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나이는 그냥 쭉쭉쭉 올라갔고요. 이제 변수 두 개로 보면 흡연 여부와 나이에 따라 가장 큰 의료비의 차이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이 눈에 띄죠. 그러니까 X축은 서로 다른 집단일 것이고 그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쭉쭉쭉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트가 사실은 그 보통 사람들한테 편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X축, Y축, 그리고 서로 다른 색깔들이 편하지 않아서 여기서 그래서 이 차트가 딱 주어졌을 때 해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익스플레이너라는 걸 준비했는데, 결국에는 아까 보여드린 요인 분석과 이제 동일한 내용이고, 여기서 좀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볼까요? 그 흡연 여부와 그 BMI가 두 번째 설명령을 가지고 있었고, 뭐 어떻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텐데, 흡연 여부가 S이고 BMI가 49에서 49인 경우 의료 비용이 전체 평균보다 한 38,000원 높았다. 그렇죠? 두 번째로 높았던 거.
그리고 어떨 때 49에서 53 흡연 안 할 때 의료비가 제일 낮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보면 새로운 그 나레이션을 한번 만들어줘 했는데 여기서 대단한 건 아니고 총합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회사가 집합적으로 지불한 의료 비용의 총합 관점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굉장히 높았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뭐 여기 그 패턴들이 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 대시보드 일단 요인 분석 익스플레이너였고요. 비교 분석으로 가볼게요. 예, 그 45분 전에 시연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해볼게요. 그 비교 분석이라는 것은 그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목표 변수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EDA처럼 그냥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그냥 탐험하고 그 과정에서 가설을 수립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목적 지향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그 변수는 많은 경우 숫자이거나 아니면 범주일 거예요. 많은 경우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숫자이거나 범주일 텐데 숫자인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 요인 분석 같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집단을 좀 분류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또는 특성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과 비교 분석이 쓸 수 있는데 비교 분석은 사실은 100% 저희 자체의 알고리즘이고 어떤 통계 툴도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데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헷갈리실 분이 있을 텐데 그걸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 그룹을 나눌게요. 그러니까 그룹을 나누는 것은 비교하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모커로 해볼까요? 그래서 그냥 야 그 담배 안 피는 집단하고 스모커 노 그리고 담배 태우는 집단하고 그 이 데이터 내에서 어떤 통계적 특성 차이가 있니 물어봤을 때 이렇게 그룹 A와 그룹 B의 통계적 특성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인데 일단 보시면 흡연하는 집단이 그 의료 비용의 분포가 뭐 그 굉장히 확연히 높죠, 그죠? 확연히 높고 이거는 이제 빈 퍼센타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안 보이게 해볼게요. 그 다음은 인슈런스 클레임이 비율이 예스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 요거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볼게요. 그 인슈런스 클레임을 예스 그러니까 최근 6개월 이내에 또는 3개월 이내에 그 의료비 보험을 청구한 사람들의 그 비율을 봤을 때 그룹 B라는 건 흡연 여부잖아요. 흡연 여부인 사람이 지금 총 몇 명 있었어요? 274명이었었어요. 274명 중에 90%가 6개월 이내에 보험을 청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반대로 그 최근 6개월 이내에 의료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그 비율을 봤을 때는 그 그룹 A 흡연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두 집단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이해하셨죠? 요 기능 어떻게 쓰시는지. 그래서 비교 분석이라는 것은 무슨 그 분류 모형을 만드는 건 아니고 우리가 통상 이렇게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 특성을 알려고 할 때는 그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그 회귀 분석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트리 형태 모델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보여드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도 트리 모델인데 트리 모델도 이제 뭐 앙상블 형태로 가면 뭐 부스팅, 배깅 형태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결국에 이제 궁금한 것은 모델의 예측력이 아니라 두 집단을 분류하는 특성을 찾는다고 했을 때는 이거를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 개별 변수별로 분포를 놓고 보고 분포의 차이가 나는 것이 결국에 그 두 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교 분석은 이게 뭐 도메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HR이라면 그 고성과자, 저성과자, 그런 특성 차이를 찾는다든지
그 어떤 개인 수준에서의 어떤 그 특성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아는 데도 중요하고, 어떤 우리가 매장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그 매출이 높았던 그 어떤 매장 집단,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면 그 어떤 특성 차이가 있는지 이 툴을 통해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비교 분석에서 하나만 더 하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갈게요. 뭘 할 거냐면,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모형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인슈런스 클레임 분류 모형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인슈런스 클레임이 노인 사람을 분류에다 놓고, 인슈런스 클레임이 예스인 사람을 이렇게 놓고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랬더니 보세요. 일단은 레드 팀은 그 최근 6개월 내에 그 보험금 청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이수가 적었고, BMI는 높았고, 운동은 안 했고, 의료 비용은 높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죠? 요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인슈런스 클레임 분류 규칙 찾기를 할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 디시전 트리예요. 디시전 트리라는 것은 이제 스무고개 하듯이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최근 6개월 동안에 보험금을 청구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잘 분류하는 어떤 조건. 분류한다는 얘기는 뭐죠? 그 분류 조건을 적용하면 청구한 사람들은 청구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는 그런 것들이 될 텐데, 그 모형을 지금 여기서 만든 건데, 그걸 20곡에 한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최초의 조건은 인슈런스 클레임이 놓였던 사람 그 한 555명 40%, 그리고 예스했던 사람 60%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는 그 예스의 비율이 살짝 높았죠. 근데 BMI가 굉장히 그 높은 건 아니고 한 26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예스의 비율이 70%가 높아졌어요. 이 얘기는 BMI가 26 이상이다 하면 70%의 확률로 6개월 이내에 인슈런스 클레임을 청구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거의 얘는 100%일 것 같은데 보세요. 그리고 자녀까지 없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거의 100%의 확률로 인슈런스 클레임을 했던 거예요. 이번에는 안 했던 사람의 한번 모형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그 의외인데 그 흡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그 BMI 지수가 낮은 분들은 노예 비율이 92%였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분류 모형을 만드는 것이 그 이 마이크로 세그먼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내부에서는 그 뭐가 돈다, 그 디시전 트리라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좀 변형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 마지막 부분은 살짝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왜냐하면 그 근저에 도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드리지 않고 기능만 설명해서, 근데 뭐 약간 또 미지의 영역도 있어야지 도전 정책이 생길 것 같아서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고요.